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1부에서는 HLB 과거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2부는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가 가격은 일단 정해졌어요. 78,700원으로 정해졌고,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지금까지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계속 주가 방어도 해줬고요. 이제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이제 5월 28일, 5월 29일 날 청약일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현재로서는 78,700원이면 이란이잖아요. 여기 화살표, 여기 78,700원 요 정도 가격인데 현재 가격이 지금 104,000원이에요. 약 뭐 3만 원 정도가 주당 3만 원이 안 싸긴 한데 일반적으로 현재는 이제 현재 HLB가 원하는 거는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되게 하려면 나는 78,7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데 주가가 뭐 물론 지금도 상당히 갭이 발생을 했어요. 훨씬 싸 보여요. 104,500원인데 78,700원이면 사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약일날 주가가 높잖아요. 뭐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 11만 원, 뭐 12만 원 정도만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청약일 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는 일반적이에요. 무조건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이 당시 때 블록딜 얘기가 나왔잖아요.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블록딜 할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니까요. 물론 블록딜로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신주 인수권도 그래서 최대 주주분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플러스 또 하나 노려보는 거는 유상 청약일날 최대 주주 유상증자 참여 그리고 실권주도 참여 플러스 외국계 자산운용사 HLB의 우호 지분으로 참여 뭐 등등의 뉴스가 나온다면 청약일 땐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29일부터는 아스코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록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나름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 흐름만 놓고 보시면 현재 HLB가 5개 항암제잖아요. 그중에 뭐 위안 3차, 4차,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게 간암 1차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날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2021년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이 글로벌 임상으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위암 1차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시면 신고서거든요. 증권 신고서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캄렐리주마비랑 리보세라닙 병용 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비용을 이렇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위암 1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얘기가 좀 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HLB가 하고 있는 게 시장성이 큰 게 간암 1차 이제 내년에 연말에 마감이 될 텐데 그거 말고 그 다음 위암 1차, 간암 1차, 위암 1차 아무래도 차수가 아래쪽이다 보니까 시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뉴스나 논문을 살펴보면은 폐암 쪽의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암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큰 게 뭐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장이 가장 큰 게 간암 그리고 폐암이에요. 근데 폐암에 대해서 비소세포 폐암도 그렇고 소세포 폐암도 그렇고 최근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폐암도 결과론적으로는 리보세라닙이 가야 되는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글로벌 임상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폐암 쪽에서는 여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상 청약일날 최대 주주 참여 플러스 아스코 쪽의 뉴스도 있으니까 뭐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이 며칠 있으면 끝나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5월달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6월달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게 우리 6월 4일날 무상증자 6월 4일날까지 갖고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분은 이날까지 사시면 되고요. 있는 분도 이날까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그래서 무상증자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6월 달에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여기
어필리아가 2분기 내라 하면 6월 이내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출시되니까 HLB의 첫 항암제 매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6월 달에 이게 아마 시작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긴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어필리아 첫 매출이 일어나고요. 이제 곧 이어서 이제 7월 달부터는 하반기니까 이제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NDA 신청이 있겠죠. 그렇게 기다렸던. 전반적으로 6월 초까지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어필리아 판매 시점, 그리고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올 연말 교모세포층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때 빠른 상업화 내지는 애로를 곧장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백신이 있잖아요. 백신 아마 미국 백신 개발을 하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내년 연말에 백신이 뭐 완료될 것 같고, 그 이전에 미국 정부한테 지원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아직 뉴스가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한번 나올 타이밍일 것도 같아요. 6월 달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6월 달에는 일단 폴첸 박사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죠. 이번에 우리가 HLB가 약 600억을 주고 리보세라닙의 완전한 권리, 글로벌 권리를 다 사왔잖아요. 중국 권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폴첸 박사는 그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다시 HLB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폴첸 박사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상증자 끝나자마자 권리락 10%가 걸리는데 그 권리락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럴 개연성도 있는데요. 지난 한번 삼각합병 때 유상증자 제가 3자 배정 결정 이 내용을 갖고 왔거든요. 2019년 6월 13일 날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이때도 이 당시 때는 삼각합병 때문에 한 거였죠. 그래서 보니까 최종 결정가는 72,000원이었는데 뭐 1개월,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산식일 거예요. 이사의 결정일 부터 시작을 해서 1개월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가를 나누기 3하여 거랑, 그리고 최근일 가중산술평가 요 두 개 중에 낮은 금액 이 채택이 되는데, 이 당시 때 보시면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엘레바도 주가가 좀 더 쌌다면, 이 당시 때 주가가 좀 더 쌌다면,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좀 더 쌌다면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게 6월 13일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6월 27일 전이에요. 6월 13일이 이때네요. 이 당시 때 글쎄 주가가 그렇게 물론 뭐 이거에 비하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글쎄 사실 주가를 더 떨어뜨렸으면 사실 이 당시 때 2만 원대도, 글쎄 만약이라도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떨어뜨렸다라고 했으면 2만 원대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3만 원대, 4만 원대도 기회가 많았는데 구태여 그렇게 했어야 됐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당시 때랑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더 떨어졌었는데 꼭 저 폴첸 박사가 받기 위해서 주가가 꼭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꼭 그럴 개연성이 있나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빨리 폴첸 박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이사의 결정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아마 좀 더 LB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폴첸 박사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6월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더 보자면, 아까 LI 하나 더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0년 3분기라고 합니다. 2020년 3분기 이내에 신약 홀보 물질 B 라이센스 인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3분기니까 이제 조만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는데 엘레바 파이프라인이죠. 잭스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올해 2020년도에 전 임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IND 신청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HLB의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봤고 파이프라인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당시 때 올라갔던 그 주가랑 이제 만약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면
이 당시 때 주가랑은 또 다른 모습일게요. 계속 다른 모습일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면 유상증자라는 성장통을 겪었지만 성장통 때 이뮤노믹도 인수를 했고 어필리아도 갖고 왔고 리보세라니 권리도 갖고 왔고 또 나머지 임상 결과들도 상당히 훌륭하더라. 뭐 이 성장통 시간이 가면서 HLB는 더 강력한 무기들을 더 탑재를 했다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쎄 일단 간단하게 6월 초까지는 강세로 예상이 돼요. 무증 전까지는 강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확실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면 이 당시 때 상승보다는 더 무서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유상증자 가격 결정하느라 참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약 3달 정도를 기다렸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소식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렸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